네, 오늘 2부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네네네. 왜 한병도입니까? 제가 이제 경험 자체가 네. 그 야당과 여당이 다른 건 야당은 당에서 직접 결정하면 되지만 여당은 당정청이 그렇죠. 세계 집단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네. 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고도의 시스템을 통해서 원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제가 그걸 실제 설계도 해봤고 참여도 해봤고 또 원내 수석으로는 집행도 해봐서 그 네. 현장 곳곳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기가 짧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4개월이기 때문에 준비 없이 바로 투입돼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근거해서 출마했습니다. 그러면 4개월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1년 덜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게 하나의 선거가 쟁점이 돼버렸는데 네. 저는 4개월하고 다음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래요? 라는 말은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응을 너무 빨리 보였고 네네. 반응을 더 빨리 보셨습니다. 4개월 그리고 1년 더까지도 예, 염두에 이게 두고 있다.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선거를 해보니까요. 네. 원내대표도 이 내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다고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위기수 국면이지만 또 1년짜리는 당원과 의원들의 그때 분위기가 그 형성이 될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분위기 그때 당시에도 파악을 잘해서 네. 일을 다시 할지 말지는 그때 판단해야지 나는 4개월만 하고 안 할 테니까 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거운동 하면서 적합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난 4개월만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더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두 했는데 분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박정우 두 분. 의원인가요? 네. 예, 두 분이 그런데 4개월만 그리고 4개월 그리고 1년 더 이 입장이 예. 혹시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표심에 네. 좀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은 아주 고단히 정치적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네네. 기간 문제로 사람을 평가하고 실력을 평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의 업무 능력을 파악을 하는 걸 판단 결정에 우선순위로 둘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건 뭐 쟁점은 안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당정청 소통 조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는데 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 예. 당정청 회의 또 실무당정청 고위당정청이 항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걸 회의를 통해서만 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음흠. 과정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도화된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건 네. 어떤 결정을 내기 전에 각 주체가 사전 조율 토론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즉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의를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각 주체들이 이견이 없도록 당정청이 쟁점에 대한 사전 조율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질문 네네.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보도가 나왔으니까 그 네. 보도에 기초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외에서 정상회견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중요한 국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에 지금 여론이 집중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당에서는 예. 특정 상임위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예. 당 지도부에서 다른 메시가 발산이 돼서 오히려 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 예. 그래서 청와대에 불만이다. 예. 이런 요새 보도 보셨죠, 의원님? 네, 봤습니다. 예. 일단 이런 네. 보도에 담겨 있는 진단은 예. 현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왜냐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좀 더 잘해야 되죠. 어떻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제가 시스템을 고도화한다고 말씀드린 건 이런 모든 것들이 네. 일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예. 이번 주에는 네.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이 있다. 라면 쟁점은 해외 순방의 쟁점은 뭐다. 라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네네. 미국을 방문했는데 이런 성과가 있을 거다. 그러면 당정청이 모여서 실무적으로 이번 주는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당내 일정, 원내 일정은 여기에 조명해서 맞춘다라고 사전 조율을 하면은요. 네네. 다른 그 원내에서 일정을 상임위에서 일정을 다음 주로 연기한다든지 예. 이런 조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걸 긴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한 면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고도화하고 좀 더 조밀하게 자주 모여서 토론하고 네. 이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통해서 결론하면은 기민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24시간 그 시스템 점검 체계를 갖추겠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채 오차도 없이 정무적으로 일관되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네. 그 제가 공약을 한 겁니다.
또 하나의 어떤 예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나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이 사안을 볼 때 야당과의 일정한 타협은 불가피하다라는 사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당원들은 예를 들어서 권리당원들은 아니다. 더 밀어붙여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차가 발생할 수 있었죠. 그 전에도 있었죠.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이게 이제 고도의 이게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나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특히 정무적 현안, 야당과의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협상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당원들의 강한 그렇죠. 요구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당내에 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당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이 당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쟁점을 사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어요. 아, 당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 당원들에게. 예. 근데 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는 기밀성이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도 협상이- 있죠. 특히 예산 문제는요. 그런 그렇죠. 건 좀 나눠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의견을 굉장히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협상하기 전에 이슈가 미리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원 우리 게시판이나 토론의 장을 열어서 아주 많이 참여를 하니까 네. 공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토론을 원내가 협상하는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문제나 네. 이 어떤 국정 운영 내밀한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건 당원들께서 저는 양해해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협상이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협상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방향에 맞는지 거기에 이득이 더 크다고 하면 김연한 이번 예산 협상처럼 여야가 협상을 통해서 해야 첫 실질적인 우리 이재명 정부의 예산이 네. 반영이 되고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아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셨다고 가정을 하면 네. 지금 불거져 있는 현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김병기 의원 건과 이혜원 후보자 건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처리를 할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혜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요. 네. 이건 대통령님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지금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전에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일을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농림부 장관도 실제 일을 해보고 이번에 애교리 때 보니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근데 이혜원 과정은 이미 지명을 하셨지만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거 하나의 과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육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에서랑 아마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청문회가 있으니까요. 네. 그 청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관된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이전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낙마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낙마의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 그때 낙마의 사유와 지금 이혜원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을 비교를 하면 네. 오히려 이혜원 후보자가 더 많고 더 중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미 결론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포함 아마 엄중히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무 청문회까지는 해야 된다. 네, 청문 과정이 있으니까요. 왜 청문회까지 지금,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나온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은 국민들과 또 당원들께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거 포함 청문 과정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것이 예.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재산 관련된 것 예. 이런 것까지 포함 저는 뭐 드러날 건 청문 과정에 다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에서는 이혜원 후보자를 기용하면서 내세웠던 제1의 명분은 통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그 통합의 명분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는요. 예. 아마 저희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도 다양한 그룹들을 즉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쓰기 위해서 집권하시고 제가 기억에 김중건 실장을 쓰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게 잘한 것도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인사의 저 근본적인 취지는 이 보수 진보 가리지 않겠다. 그리고 폭 넓게 쓰겠다는 기본 원칙을 생각을 하셨고 근데 선택하신 그 후보자가 지금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취지는 뭐냐면 청와대는 계속 이제 통합 그리고 도전을 이야기를 하던데 그 취지를 국민들이 몰라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통합 인사로 그러니까 꼽을 수 있는 게 농식품부 장관 경우도 있었고 네네. 식약처장도 유임시켰고 예. 권오을 잘하고 법무부 있죠. 장관도 기용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그러니까 그 통합이라고 하는 취지를 국민들이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줬고 또 평가도 해줬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는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통합이라고 하는 틀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단계는 넘어섰다. 네네. 개인 문제가 너무 전면화되어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주장까지도 다 참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병기 네. 의원은 왜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본인은 네. 그 이제 보좌진들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억울하고 분하고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지금 충돌이 가장 좀 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보좌진들에 대한 예, 거기 이제 지금 현재 충돌이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당에서 강선우 의원은 제명 처리를 했고요, 즉각. 그다음에 김병기 우리 전 대표님에 대해서도 지금 감찰단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심판원으로 가 있고 결론이 12일 날 결론이 납니다. 근데 감찰단 조사가 끝났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 네. 어디까지를 조사를 한 겁니까? 왜냐하면 네. 윤리심판원으로 회부된 뒤에도 수많은 의혹이 제기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감찰단 조사라는 것은 되게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제가 이제 감찰의 내용은 예. 저희들이 이 의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밖으로 일체 나오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회의 통해서만 그 본인 소명도 듣고 그 증거 자료들을 좀 조사한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예. 전개 상황을 보면 네. 윤리감찰단이 그 조사를 해서 윤리심판원에 넘긴 건 김경 시의원 공천권 네. 그걸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네. 접근 못하는데 다양한 내용들을 다 그때 문제 됐던 것들은 다 조사가 된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김경시 의원권으로 한정을 하면 정청래 대표가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그 시원 같은 경우가요. 예. 제가 좀 자신하건데 민주당이 예. 지역에서 공천을 하는데 돈을 받고 하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번 그 언론 보도를 대고 네. 정말 많은 의원들이 좀 창피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 사건입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단호히 개선을 해야 되고 정말 좀 그 이번에 돈을 했던 그 시의원이 제가 이번에 들어보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네네. 정말 좀 저희 내에서 그런 잘못된 개인의 문제라고 저 또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의 잘못된 문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스템 자체가 민주당 공천 시스템 자체가 그런 돈을 받고 공천을 한다든지 그걸 용인하고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자, 컷오프가 먼저 판단이 내려졌는데 뒤집어졌어요. 예. 단수 공천으로. 네. 공관위에서 그러니까 뒤집어진 겁니다. 예, 예. 첫째 이 문제. 네. 두 번째 공관위원과 공관위 간사가 1억 네. 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책을 논의합니다. 예. 이게 어떻게 이 두 가지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그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서울시 공천을 하면서 수십 명, 수백 명을 아마 했을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아마 공관위원들 그 전체 시스템이 네. 이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것 자체를 인지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예. 공관에서는 컷오프 판단을 이미 먼저 내렸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단수 공천으로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요. 예. 그러면 컷오프 결정에 동의했던 다른 공관위원들이 어떻게 예. 된 거냐? 예. 당연히 의아해했을 것이고 예. 내지 과정에서 또 누군가 동조한 공관위원이 또 있는지 예. 이게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아마 윤리심판원에서는요. 네. 그 서울시당에서 진행됐던 그걸 당연히 다 조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조사를 했다. 요거 관련된 근데 공천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 어떤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했는지를 예. 심판원에서는 당연히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와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 외에 예. 다른 공관위원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에 대해서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전혀 제가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진행된 프로세스를 누구 이런 건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공관위 간사 간의 대화를 보면 예. 김경 시의원이 뭐 기자회견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김병기 공관위 간사가 뭐 하라면 하라고 하세요. 이런 대화가 나오잖아요. 예. 자 만약에 예.
그 대화의 내용이 예. 김경시 의원이 자신이 컷오프 대상이 된 걸 알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거라면 예. 강선호 의원이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예. 공관이 누군가가 알려줬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정황상. 예. 그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조사가 됐느냐. 그래서 만약에 알려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징계 대상인 거잖아요. 저는 만약에 그 강선호 의원님과 김병기 의원님에 대한 윤리감찰단에서 감찰을 했다면 네. 당연히 그것까지 조사가 됐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두 분과 이거 관련된 공천 관련된 건 당연히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거에 근거해서 12일 날 판단이 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있었던 일이고 네. 앞으로 혹시 있을지 모를까를 우려해서 클린선과 암행 어사단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그 암행 다양한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이런 비슷한 것도 앞으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육기관 하나의 정당도 집단도 하나의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길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맹어사뿐만이 아니고 저는 지역별로 이번 선거를 할 때 다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네. 성과 부분에 있어서 예. 이 공천 비위를 만약에 캐려고 한다면 예. 공천 비위라고 하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그렇습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암행어사가 네. 해서 이게 네. 과연 가능할까요? 성과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방향을 통해서 예.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사자들이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그 자체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것도 하고 이것뿐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그 후보자들을 전부 모아놓고 예.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예. 이것이 발생됐을 때 어떤 문제가 그 발생을 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 정당이 위험해진다. 여러분들도 다 어려워진다는 이런 집단 의식도 고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 네.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신다면 예. 제1호 법안으로 뭘 처리하고 싶으세요? 그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문제 현장으로 원내대표니까 예. 다양한 개혁 법안들이 있지만 네. 이 필리버스터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당도 좀 그 생각이 다른데 그 얼마까지만 보더라도 국회의장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예. 필리버스터 본 취지와 다르게 본인들이 법안을 발의해놓고 자기들 거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런 행위까지 그리고 민생 관련 법안까지 하기 때문에 네네. 이 국회 운영을 위해서 좀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 입법들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